기조 발표를 보고 그동안의 어떤 이 대통령 대화로 기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연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할 때 같이 이제 좀 고민을 같이 의미한 사람끼리는 대충 어떤 얘기를 하면은 서로 이제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를 아니까 어떤 이론적인 정의를 내리고 어떤 그거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한 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느꼈던 어려움은 기록 관리하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기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당신이 기록 전문가라는데 대통령 기록에 대한 그 사람들이 실종이라든지 혹은 폐기를 했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생각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우선 기존 언론들의 그런 방향 같은 것이 이제 정치라든지 방향이 조금 문제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이제 기록 문제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세 번째. 그다음에 여야 정치인들 나오고 세 번째는 검찰이라는 그 공공 조직이 거의 전략으로 맨날 강조하는 건데 피의 사실을 막 그냥 나름대로 막 아무 때나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기록 공부했다는 사람이 보통 사람의 말로 이 문제를 설득해라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어저께 김대중 도서관에서 대통령 기록 문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기조 발표를 하고 왔는데 대통령 기록 문화라는 대통령 기록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이 이제 있으려면은 결국 우리가 대통령 기록의 그 생산 문제 그것을 이제 완전히 폐기 안 되고 잘 관리되게 하는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의 문제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기록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오늘은 좀 이제 토론이 우리끼리 하는 토론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록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부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크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게 참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어차피 나올 게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넘어가야 될 산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조용해졌어요.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검찰이나 여권이 좀 뭔가 불리해지면 또 하나 터질 것 같아요. 슬슬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정말 기록이 더군다나 대통령 기록이나 이런 기록이 진짜 잘못 거론되고 이용되는 것이 이제 소치적으로 있는데 약간 이런 협회에서 지금 한 것처럼 이런 가정에 대한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쭉 1년에 걸쳐서 이걸 지켜보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정치적인 의도로 기록을 이용하고 하는 정치인과 검찰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으로나 영향력으로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타이밍을 보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민하게 대응 못했다라고 뭐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큰 의미가 없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 우리들이 이 문제를 보고 입장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주기적으로 혹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확히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록단체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기록관리협회나 학회 또 우리 다행히 정보센터에서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비서도 발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기록에 대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입장이었구나 하는 거를 뭐 아주 늦지는 않게 또 발표한 거를 봐도 기록의 원칙에 법령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전문가로서 소임들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내가 이제 기록 전문가 입장에 얘기한다면 우리 전진환 선생님은 항상 활동가, 활동가로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활동가하고 전문가 입장이 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가이면서도 활동가일 수도 있어요. 활동가라면 활동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활동가가 시민운동가가 직업은 아니에요. 실제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나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촛불 시위라든지 항의 집회 같은 게 연결하게 되는데 이제 그 문제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기록 전문가로서 어떤 집단적인 성명 같은 그런 표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추진력 있게 실제 내용이 해야 되느냐 그게 좀 고민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학원은 공부하는 학생들도 개인의 활동을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고 전문가협회는 전문가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서 길게 보는 입장에서 기록이 이렇게 기록에 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피해를 보고 또 기록 제도가 공개됨으로써 전문가 집단에게 우위가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이상 나아가서 뭐 표현님 갑자기 머리도 없는데 머리 깎고 이렇게 뭐죠? 삭발하는 그런 시위까지가 돼가서 해야 될 거냐? 그럼 나도 옆에 가서 같이 삭발해줘야지. 뭐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따가 또 이제 이런 쟁점에 관한 부분도 이건 어떻게 봅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전문가로서 보는 얘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저는 처음에 풀어가는 얘기라서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지식이나 상식만으로도 무엇이 옳고 그런가는 상당히 당연히 정해진 일인데 개인이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입해서 자기가 정신적으로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목이 있지만 이게 위기라는 거죠. 위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차가 오고 있는데 차가 오고 있는구나. 속도는 60km인데 앞으로 한 10초 후면 나랑 부딪히겠거나 하고 판단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위기 시에는 차를 피하는 운동을 할 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위기라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떠한 액션을 활동과 하는 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처음 많이 풀어보고 이제 얘기가 점점 이제 진행이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붙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진환 선생님. 예. 저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팜스라고 하는 곳에 이관이 안 된 것은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사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관이 안 된 게 아니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관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제도 서영교 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이거는 국정원 애들이 공작을 하기 위해서 치웠다라고 지금 정치적 무타기를 하려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네, 그래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아드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문재인 의원도 몰랐고 그 다음에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많은 의원들도 몰랐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실무자가 어떤 사람이 실수였던 고의였던 아니면 이관을 어떤 방법으로 이관을 오기 때문에 이관을 못했던 하여튼 인지했든 못했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못했다면 죄가 안 될 것이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지웠다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계속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NLL 발언 표기를 지우기 위해서 그냥 지웠다는 거죠.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발표도 딱 두 가지로 나와요. 네, 정확하게. 그래서 검찰은 무조건 인지했다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아마 특정인을 찍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 벌써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 기록물 법상 위반으로 아마 검찰에 이제 출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기소가 되는 거죠. 예. 굉장한 이제 그 뒤로는 그 담당자를 찍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 지시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야 자기가 면책이 되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변호사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게 이제 진정입니다. 남북 정상간 회담 있잖아요. 합의 보지 않고 이렇게 기록한 녹음들. 이거를 대통령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 간에 공무원들 간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옛날 국정원에서 X파일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민간 이렇게 사찰을 하거나 뒤에서 녹음을 하는 기록들이 이제 한번 이상호 기자가 폭로에서 한번 그 기록이 국정원의 활동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까? 이 고민을 우리가 정말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정상 간에 이 회담을 했던 것에 동의하지 않고 했던 이쪽 정도의 북한은 몰랐었겠죠. 그 녹음했던 것을. 근데 녹음을 했던 것을 우리나라 정식 기록으로 등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좀 주장하고 싶어요, 다시. 요즘 제가 이것 때문에 석 달간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상민 선생님 좀 더 얘기해 주시겠지만 두 번째요. 예,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안 기록 이번에 이제 지웠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초안 기록을 지워야 됩니까? 안 지워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저는 지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원래 대화록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이게 녹취 풀면 다 틀리거든요. 사실 그 녹음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화의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하고 글자로 바꿔놓으면 달라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강연하는 사람들이 말실수를 많이 해요. 왜? 그걸 글자로 옮겨놓으면 그 당시에 어떤 이 군중들의 느낌과 이 글자로 풀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것을 노리고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강연장을 따라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말실수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정동영 노인 비하발, 아니면 강용석 아나운서 비하발 이런 것들을 해버리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정상간 회담에서 뭔가 정식으로 기록으로 남기려고 결정을 했다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내 의도하고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완성된 기록을 등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지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다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거꾸로 너네들은 그 이전 기록 다 남긴다며 그래 과정 다 해서 과정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렇게 버전 관리를 다 한다며 그럼 버전 관리 다 해야지 왜 그런 거 없어야 된다 라고 반론을 피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괴로운 거야. 왜냐면 이전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고민거리이지 않나. 그 다음에요. 반려된 기록에 대해서는 반려된 기록. 예를 들면 이거는 내가 결정 못하겠다. 이 반려된 기록은 여러 가지 반려된 게 있잖아요. 온나라 시스템 쓰시는 선생님들한테 좀 듣고 싶은데 이런 기록은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네. 근데 그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이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 주장인데 아까 그 한국인부에 나왔던 게 바로 이 얘기인데 반려를 눌렀다는 거예요. 반려를 누르면 이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반려를 했고 반려하는 순간에 이지원 그때까지 이제 복사가 돼서 넘어가고 그 이후에 남아 생산한 것들은 또 이지원 더 사용했거든요.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이제 이 기록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반려 기록에 대한 쟁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기록학계는 남북 정상회담록을 이제 존재하니까 이게 대통령 기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학계가 스스로 약간 우리의 어떤 말을 뒤집어야 되는 약간 그런 곤란한 상황이, 아니, 기록학계가 아니죠. 제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다시 좀 생각해 보니까 왜 남북 정상회담록을 대통령 기록이라고 생각했을까? 얘는 특히 대통령 지정 기록.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4일 날 이걸 했는데 2007년 10월 4일이면 정권이 2달도 안 남았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했으면 대통령 기록, 지정 기록이나 비밀기록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의 생각으로는 이분이 14전년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분이 6.15 남북선언할 때 그 기록을 참고했어요. 국정원에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국정원에 그 기록이 있거든요. 네. 국정원에서 관리했어요. 6.15 남북선언. 그러면 그걸 보고 6.15 남북선언, 14 남북선언문을 국정원에서 보관하도록 지시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설에 지금 딱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쟁점인데 비밀 기록을 거기에 만약에 적어난다. 1급이나 2급으로 비밀을 하면 청와대나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는 그 시스템에는 삭제해야 됩니까? 삭제 안 해야 됩니까? 보통은 비밀 기록은 원본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본이 어디 방출된 걸 알아야 되고 나중에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록관리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쪽 기록을 없애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선의설이에요.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이 선의에 의한. 예.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자체가 우리 대책협의회에서 그동안 했던 주장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기록물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어떤 과정에서인가 이런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를 문재인 의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를 그려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참여정부가 엄청난 무능한 정부거든요. 사실 그걸 그렇게 중요한 기록을 그렇게 관리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좀 부인하고 있지만 조명균 씨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그 얘기를 듣고 요거를 의도 있게 무조건 본인의 초안이나 얘네들 토기반을 지우기 위해서 했다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또 우리 기록학계도 이거 대통령 기록이다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통령 기록을 삭제하면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기록물 파기는 뭐가 파기입니까? 근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의 기록이 있고 이지원의 기록이 또 하여튼 보고를 했던 발견했던 저는 일부러 검찰에서 일부러 보고이라고 말 썼다고 생각해요. 발견해놓고 그런 보건 기술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네, 제가 그리고 그렇게 보건을 쉽게 하게끔 파기했을까요? 어떤 전산 담당자가? 예. 분명히 봤다고 저는 저기서 발견했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봉화마을에서 이렇게 이관을 했잖아요. 지금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어요. 봉화마을 이지원 판이. 근데 여기는 팜스에 없고 요거는 또 대통령 기록관에 있거든요. 국정원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팜스만 없는 거예요. 이게 파기입니까? 파기 아닙니까? 파기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이 사찰할 때 20테라짜리를 그냥 비가 오죠. 갈아 엎어가지고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파기인데 비슷한 게 있어. 누가 관리했어. 그러면 그게 전자기록에서 이 느낌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파기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기록학적으로 이렇게 사고하지 말고 이게 좀 머리를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 파기라는 말에 어불성설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도를 보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 있잖아요. 그거 인계 인수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수 목록은 저기 국가기록원에 있는 거고요. 거기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계 목록은 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혼자서 봤을까, 그걸? 네. 문재인 의원도 그걸 몰랐다는 건가? 인계 목록을.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이 말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인계 목록이 있어요. 어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지금 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대통령 기록물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인가지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자기와 관련된 막 이런 기록들 이관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빈통을 갖다 놓고 진짜 그걸 뒤집어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빈통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양반이 비밀 기록을 다 대통령 지정 기록으로 지정했다고 하고 다 넘겼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비밀 기록 한 번도 이관을 못 받았어요. 참여정부 9,700건 비밀 기록 이관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태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15년 있다 어차피 이명박은 죽으니까 나는 괴로 받는데 아무도 없다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예. 이런 것도 아니 제가 30년 지정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터지잖아요. 앞으로 터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터지고 있고요. 사실은 줄줄이 구속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지정 기록을 열어서 그걸 확인하자라고 하면 기록업기는 어떤 입장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좀 방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네. 이슈를 드리고 일단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세부적인 직접 안에 대해서 쭉 이어가시는 예, 토론자면 사회자면서 예, 그 토론자님께서 정말 신고 깊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기단협을 쭉 활동을 옆에서 저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많이 답답했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은 철저하게 정보가 비대칭된 상황에서 계속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냥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고요. 쟤네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걔네가 뭐 이렇게 막 하나씩 던져주면 우리는 그거 갖고 부스러기 갖고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너만 쳐보고 저렇게 너만 쳐보고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분명한 거 하나는 그 기록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 기록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세력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기록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목적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단은 이 일련의 사건은 그렇게 저도 전개가 되어 왔고요. 아직도 그 정보 비대칭은 저희는 여전히. 그래서 아마 전재난 소장님이 그렇게 머리를 쥐어 뜯으셨고. 저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문재인 의원이 왜 그렇게 이지원 거기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지원에 대한 맹신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믿은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했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지원에 대한 맹신이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과연 우리는 진짜 전자기록물이라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정말 되어 있냐는 문제죠. 만약에 이 기록이요 전자적인 기록이 아니라 종이 기록이었으면 사건은 훨씬 간단하고 명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고 그래서 문제는 정말 복잡해지고 전문가가 나서서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헤드라인 조금 이상하게 쓰면 진짜 전혀 다른 얘기로 쓸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자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냐는 얘기는 여기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인데 그 닥치 대규모 전자기록물 이관 문제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실 때는 이번 사건에서도 사실은 그 문제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정기록물의 비밀 기록화는 지정기록 목록의
비밀 기록하는 제가 논문에도 쓰고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찬반이 엇갈리시더라고요. 별로 저한테 찬성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셨어요. 지정 기록물을 비밀 기록화하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어차피 지금은 지정 기록을 지정을 하던 지정을 비밀로 하던 지금 어떤 사단이 벌어졌냐면 까보고 싶으면 까보는 거예요. 지정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인 보안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기록물, 공공기록물, 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보안 업무 규정 이거를 패키지로 해가지고요. 이건 패키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법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법이 바뀌면 다 따라가게 돼요. 이 패키지로 이 법률에 대해서 맹점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법을 아무리 잘 바꿔도요. 결국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보시면 아시지만 나름 괜찮은 법입니다.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법을 이상하게 만드는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 자꾸 투덜기가 돼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토론 이제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이상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불리한 있으면 참여정부에 기록 들춰내가지고 다시 부관 참시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느낌을 알고 있는데 한번 꺼내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아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더 우렸어요. 네, 그 말씀 이거고 이제 이상민 아니 추가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드리면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 이제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이런 걸 기자들한테 그래야 된다는 것도 괴로워요. 분명히 그 일을 하신 분들은 계실 거고 지금 입을 다물고 계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사고를 쳤습니다. 분명히 사고 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단위 과제를 지웠다는 제보가 많아요. 네, 단위 과제를 지운 거하고 회의록 지운 거하고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네, 단위 과제를 지웠다면 그 관련된 기록이 수십 건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과제 삭제 서열이 있기 때문에 이 단위 과제가 또 사라지고 나면 또 판도가 또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보가 없고 그쪽은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느낌을 가져볼까. 근데 준비를 굉장히 치밀하게 할 수가 있는데 머리가 나빠서 근데 우리가 이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따라가기 힘들 뿐더러 항상 이렇게 우리들 입장은 법이 있거나 기록까지 원칙이 있으면 그것에 의거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지금 몇 가지 쟁점 얘기를 다 이제 했는데 내가 정말 이 쟁점 문제를 기록학적으로 가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서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평행선이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좀 생각되는데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쟁점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의 기록 전문가라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기한 문제는 아까 세부적인 문제면서도 결국 이 주제 중에 한두 개 가지고 계속 이제 검찰이 이용을 할 거니까. 근데 검찰은 대통령 기록 가지고 이용하는데 아주 신이 났어요. 검찰 독립성 문제 이거 가리고 또 인사 문제 그거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가리고 그다음에 국정원 대표 관련해서 뭐 이렇게 검찰 수사 이런 문제를 이렇게 조금 우면 전환하는데 굉장히 덕을 봤거든요. 사람이 한번 그 단맛을 보는 걸 느끼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김현수 선생님 입장이랑 비슷한데 자, 법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공기록을 관리에 관한 법에도 사실은 기록을 폐기하면 안 되고
대통령 기록물까지 꼽아도 기록물을 함부로 폐기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형벌이 더 많다 적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록 전문가로서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문제 제기하신 것 중에서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그 어떤 시스템에서 생산이 된 거에서 어느 수준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록으로 확정을 해서 법령으로 기록을 폐기할 때 폐기된 기록에 해당되느냐 안 되는가에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합의한 해석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초기 단계에도 국정원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국정원에 생산했으니까 국정원 기록에다가 공공 기록에다가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또 상당수 우리 기자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게 국정원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게 부족해서를 풀어가지고 만들어 준 거지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업무를 해서 대통령에 관한 업무나 보좌 업무를 해서 생산을 해서 등록한 기록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나중에 등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대통령 비서실에 이렇게 자문을 해보니까 거기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는 서기관급 직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할 수 없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분장에 해당되지 않는 일은 국정원에 협조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그때 뭐 비밀시설 같은 거 안 썼으니까 지금 공개를 했는데 대통령 기록관을 한번 잘 만들어 봐야겠다. 대통령 기록 관리법을 잘 만들어 봐야겠는데 사실은 연구가 많이 돼 있었어요. 저도 여기서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외국에 가서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를 다 조사하고 보고서를 써내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있는 나라를 다 가보기로 이제 위에서 지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그다음에 수상에 있는 영국, 그다음에 독일은 빼고 핀란드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래서 네 나라를 여행을 해서 거기다 참여해서 방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청와대 비서실에 그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서기관한테 부탁을 해갖고 너희 국정원 예산으로 가자. 네가 가면은 너는 가서 아무것도 조사를 못하니까 전문가를 데려가라. 그렇게 결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나보고 가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거 제도 조사하고 그러니까 가서 조사해서 대통령 기록까지 꼭 잘 만들어 보겠다. 짧게 얘기해서 그래서 다녀왔어요. 그게 국정원 예산으로 간 거예요. 그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래도 뭐 여권 준비하거든요. 하다면서 내가 나 가는데 나 열흘 동안 비는 일도 못하는데 그 보수는 얼마입니까? 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국정원 서기관 직원이 국정원에서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내가 처음이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하루 안에서 먹고 사는 일당 얼마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를 일을 조사를 시키면서 돈도 안 주고 뭐 세계 시킨다 이 일하러 가는 거지 세계 그러면 날 국제 많이 해서 난 생각 없다 그러니까 곤란하다 그러더니 가서 이제 막 논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추가하더라고요. 유사 이래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도 거기에 있었는데 서로 지들끼리 모르니까 난 모르겠어요. 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의 그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그냥 제가 표안을 작성하고 그 국정원 서기관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 비행기에서 미국에서 오자마자 그걸 보고서를 그 다음날 내야 된다고 기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쉬지 못하고 비행기 안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파일을 주니까 그 사람이 그걸 고쳐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청와대에 그걸 줬어요. 그게 뭐 무슨 기록으로 됐는 줄 알아요? 국정원 기관이 작성했죠? 근데 대통령 비서실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 기록.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녹취록 푸는 거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거기서 만들어준 거지 대통령이 한 업무로서의 좀 아까 이 대화학 자체를 갖다 등록해가는 건 다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와서 대통령이 업무를 한 거를 그 기술적으로 풀어준 거를 여기서 처음에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산 등록했다가 뭐 폐기했는지 그걸 모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업무를 생산했으니까 대통령 기록물에다가 딱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관이 원칙에서 볼 때 하나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나오듯이 이게 반려를 해서 어느 시점에 등록이 안 되고 그 전자 시스템에는 남아 있는데 흔적이 남아 있고 남아있죠. 완전 그 등가중에 깔아놓은 서버가 다 망가지니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공공기록물관리법에나 보면은 전자기록물 폐기는 완전히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폐기야. 전자기록물 폐기. 그러니까 거기서 삭제하는 거를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법령상 의도가 있을 때는 폐기라고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폐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우리 기록관리 원칙에 또 따라 있고 의도에도 달려있다. 그 사람들이 삭제한 의도가 폐기하려는 의도였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기록관리 업무상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서 결국 재판에 들어가면 판사가 이런 여러 문제 다 지금 걸리는데 판사가 법령 규정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판사하고 검사하고 기록 전문가 불러놓고 얘기 듣지 않아요. 한 번도 잘못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법령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소가 되고 판사는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판결을 낼 수 있다라고 자신들이 최종 결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법정 드라마 많이 보면은 과학 수사 같은 거 할 때 그 검사나 변호사가 그 전문가를 많이 불러오잖아요. 특히 이제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 불러와서 막 물어봐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답변이 나오게끔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판사가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건 뭐 지금 허용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기록 관계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문제 자체가 우리가 이 기록 관리 문제를 판사든 검사든 기록의 전문성에 관한 거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행정법상의 문제로만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전에 표명했듯이 정말 정보 몰라. 그 사람들이 뭘 갖고 놀지는 몰라도 기본 법의 정신이죠. 법의 조항에 있는 정신, 현재 법 조항에 한계가 있지만 그 틀 내에서 우리가 배운 기록관리 원칙의 틀 내에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주장을 하면은 결국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게 돼 있어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지금도 주장할 수 있고 대통령 기록물이 근데 또 국정원에서 또 자기들이 생산해서 등록을 해서 공공기록물로 만들었다가 그러면 그쪽이 또 추가적으로 생산한 거는 공공기록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만 하나 꺼내자 하려면 저는 계속해서 큰 원칙을 얘기하고 싶은데 법을 일단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이 우리 좀 만들게 애쓴 사람들이지만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시작합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1999년에 만든 거죠. 그때 기록관리 원칙에 충실하려고 얘기를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의 정신을 알고 우리가 뒤에 이제 발전시킨 여러 가지 기록관리 세부 전자기록 문제만 지금 인정을 하듯이 우리가 많이 논리라든지 이런 지식이 많이 발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한 부분이고 우리가 자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그거에 성립이 돼가지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고 또 반대 소수 의견 얼마 있으면 있을까? 헌법재판소도 소수 의견 있으면 소수 의견 옆에 적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전문가 분들이 됐으면 사회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걸리고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모설에 똑같이 음모설로 대응하지 말자는 거죠. 저쪽에서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적어요 저렇게 해야 된다. 미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대비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헛수고가 되는 경우도 많고 역시 그런 논리 허점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속 이어지는데 다른 분다 얘기 좀 학술자분들 혹시 궁금했던 부분인데 관련된 기록까지 관리해야되는지 소론의 그 학생 부분에 대해서 기록관리 원칙상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기록의 경향을 남기기 위해서 삭제하면 안 된다는 게 기록관리 입장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삭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기록관리 하는 사람들 자체 스스로도 모순점에 빠지잖아요. 기록관리 잘하자고 해서 초안을 삭제하자라는 모습은 근데 그거 초안 문제를 자꾸 운동을 하네요. 그리고 원나라 시대로 써봤죠.
온나라 시스템에서 문제 결제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는 자기 선에서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그 저장도 하고 문서번호도 매기고 그거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기 자꾸 초안 나오는 건 뭐냐면 녹취록 파일을 말하는 거야. 녹취록 파일을 갖다가 한글로 옮겨놓은 우리 그 원나라 시스템이나 뭐 이주어 시스템을 말한다면 전부 문서에 초안을 그거는 거기서 그 기록 시스템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컴퓨터에 있는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을 해. 그러니까 그런 그 문서 기한에 붙이는 첨부 문서의 그 초안 같은 거는 무수히 많은 버전을 만들어서 결국은 최종본만 활용하라고 첨부 문서에 그런 그 문서를 만드는 사람은 그게 이제 중간본이라든지 혹은 좀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정말 내용 많이 바꿔서 이런 내용은 다른 데 쓰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이름 붙여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장한 거는 그 기하 문서에 첨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뭐로 남냐면은 자기의 업무 자료로 남게 돼요. 물론 업무 자료도 기록일 수 있어요. 만들어서 활동한 기록이니까. 근데 그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 정부의 그 공공 그 전자 시스템에는 없어요. 업무 시스템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만약에 그러면 해야 되냐면은 그거 반쯤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줘. 방향을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첨부문서를 하나 만들었다고 첨부문서 결제 올리면서 그런데 내가 이 반쯤 만들다만 내 그 초안 그 첨부 문서에는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혹시 참고해 보십시오라고 둘 다 같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올리는 그 초안들이 두 개가 다 기록이 돼서 그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초안 얘기는 뭔가 하냐면 첨부 문서 초안. 처음에 녹취록이 왔는데 그 녹취록이 정확한지 아닌지 그 녹취록도 한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교수들과 얘기를 할 때 제일 곤혹스러웠던 거는 그 녹취록이라 그러면 기침한 거 쿵쿵 뭐 웃음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토시 하나 틀리게 다 넣어야지 그게 녹취록이지 그걸 님자 빼고 했습니다를 했다 그렇게 쓰고 바꾸는 거 그거는 결국 가공인데 그럼 실제 녹음한 거와 다른데 그걸 어떻게 너희는 공식 녹취록이라고 말을 하냐 그래서 좀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더라고요. 법령에 녹취록이 있고 속기록이 있고 속기록은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녹취록은 주요 요지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를 법령상에 녹취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령 취지에 맞게 녹취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첨부문서가 되는 초안을 막 이렇게 만들고 그게 지웠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컴퓨터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컴퓨터에서 지웠다는 게 아니고 그 서버 안에 있는 이지원의 서버 안에 있는 것에서 지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첨부문서의 초안이 아니고 기한문의 초안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한문의 초안이라는 거는 일단 올렸다 그러면은 그건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초안을 중간에 있을 수 있는 없애냐 안 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돼요. 하지만 그런 기한문의 경우도 공시를 올리게 여러분 공무기한에서 알겠지만 과장까지 결제를 했어. 부장이 반려를 했어. 부장이란 누가 국장이 반려를 했어. 그러면 반려된 상태에서 본인이 그 기록을 포착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지원에서는 반려된 기록이라가 올라간 거를 삭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반려한 거, 노무현대통령이 반려했다고 하고 반려한 거를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그 IT 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골라내가지고 그걸 지운 거예요. 그렇게 지웠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렇게 언제 접근해서 어떤 파트를, 어떤 섹션을 지웠다 그러면 그게 나오고 그 섹션을 갖다 복구해 보면은 지운 기록이 링크만 연결되면 실제 지워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오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는 그런 면까지를 다 설명하면서 이걸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건 초안을 삭제할 수 있다 뭐 할까 하면은 굉장히 무슨 초안이 이런 업무 초안인지 기한 초안인지 청구자료 초안인 것부터 막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복잡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들 전문가들은 그만큼 먹고 살려는 그런 식으로 화를 내. 딱 이해를 못하니까 화를 내.
내가 어디 가서 텔레비전 뉴스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앵커 하는 여자분이 되게 똑똑해요. 착착 정리 잘하는데 막 얘기하고 이러더니 아이고 너무 어렵네요. 하더니 정말 기본적인 부분 어려우니까 자신이 자기 말로 안 나오니까 방송할 때도 빼버린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말 중간에 초반에서 길어지는 그 사초실족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게 없거든요. 그 사초는 세초합이 되어 있죠. 그 사초를 작성된 사초는 기록이 완성이 되면 파괴하는 게 원칙 이런 거죠. 그 세검정에서 사초를 씻는데 씻었다고 하잖아요. 물에 씻어서 종이를 썼어요. 그걸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초실정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화들짝 놀라게 하는. 잠깐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다른 얘기를 사초라는 용어 자체를 이제 정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쁜 의미인데 광의 사초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사초라고 불렀던 것들이 뭐 실록 쓸때 이런 부분 말고 각종 자료를 전부 사초로 보거든요. 뭐 깨지고 광의 사초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반론을 다는 것도 조금 역사학계라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사초란 말을 평생에 모든 사람이 그냥 기록이 실종이겠다, 등록이 실종이겠다, 그런 사실은 그런 건데 만약에 실종됐다 하더라도. 근데 누가 그 말은 좀 기록이 실종됐다 그러면은 뭐 네가 실종도 아니고 뭔가 임팩트가 없어 딱 찾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아카이브로 사초로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역사 기록이 되는 어떤 그런 최초의 그런 자료가 되는 기록이라서 사초라는 썼다가 또 사초청을 하자는 말도 있을 거였어요. 지금은 그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다루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딱 하고 사초 실종 누가 해보니까 아우 기막힌 거야. 뭔가 중요한 거 같아요. 저한테. 뭐 사관의 목이 날아갈 정도로 사관도 목이 날아가는데 이건 뭐 한두 사람 기록 삭제한 사람 뭐 3, 4년 징을 맺겠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기록을 정상간에 합의 보지 않은 기록을 등록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거거든요. 다시 야간 문제가 발생하는데 녹음한 것도 문제는데. 예, 그렇죠. 녹음한 것을 독일 안 갖고 북한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북한도 지금 녹음해놨거든요. 북한도 녹음해놓고 다 녹음해놨어요. 그래서 친구 아니 제발 좀 깠으면 좋겠어. 친북 발언한 거 다 공개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기록인들이 이번 세션에서 이거 진짜 기록해야 되는 기록인지 아니면 사실 비망록으로 가지고 옛날에 신한지랑 종교랑 이렇게 막 서로 막 짜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비망록을 사실은 이게 정식 기록을 등록 안 했잖아요. 그냥 본인들 가지고 있다가 된 거지. 근데 정말 비망록 갖고 대통령 기록하고 구분하지 않은 채 같은 기록이라고 써버리니까 저는 여기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 그렇다고 지금 와서 남북 대화로 유시민 선생님이 해석까지 잘 써있는데 그거는 엑스파일과 같은 기록의 성격이 있다. 원래 기록이 아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거고 외교상으로 그건 큰 결례예요. 지금 오바마가 뭐 도청했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 그 도청했으면 도청한 결과 기록은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도청하고 나서 녹음 테이프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고 그중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대통령이든 첩보기관장에다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 법원에서도 그 불법으로 도청한 거는 증거를 인정 안 하는데 미국의 연방정부 기록관리처에 문의해 봅시다. 오바마 정부가 이렇게 외국 정상들의 그런 전화 도청이나 이런 무선 전화가 도청이거든요. 도청한 그걸 기록을 앞으로 너희들이 이관 받아서 보관할 거냐 안 할 거냐 너희들은 기록으로 보내 안 오냐 우리도 그런 문제 있다 하고서 이제 좀 국제적으로 크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은 불법적으로 했고 상대방의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이게 문익점 조상이 목화씨 심어오듯이 정말 남북 간의 생생한 대화를 갖다가 이렇게 그런 자료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남북 정책을 잘해보자고 좋은 뜻에서 목화씨가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 뭐
취미로 내가 한번 김영이라고 말 한번 했어도 그거 뻗어가 내려고 녹음한 거 아니잖아요. 잘 안 되는 것들을 녹음해가지고 가져온 거는 우리 남한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결례를 했지만 북한 정부의 결례를 했지만 남한 정부 입장에서 그 어떤 통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기록으로 해서 그걸 생겼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판단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 생산을 한 거고 그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것은 국정원에서 정보 수집 기록으로 보게 하고 대통령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기록은 기록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공공기록이에요. 우리나라가 불법적으로 도청해서 오바마가 똑같이 한 것처럼 도청해서 만든 그런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자산이 됐어요. 이제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런 기록이 등록이 됐다 안 됐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폐기를 했냐 안 했냐의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은 등록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를 따져야 돼요. 그것이 있었는데 삭제만 됐다를 따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위 가제 같은 게 하나 문자도 없어진다 그러면 그 기록의 그 고유 번호 체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망가져서 그거 실제 그렇게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다 지웠으면 그 번호 자체가 다 빠져서 없는 거로 돼서 그건 거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 아까 말한 대로 또 검찰의 예상을 해서 한번 골차하신다는데 지금 골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단위가지 기록들을 몇백 건 될 텐데 그 번호가 다 빠지니까 그럼 때도 박도 없이 그 기록 삭제가 된 거로 돼서 그 노무현 정권의 그 기록 관리는 이제 굉장히 치명타를 가하고 또 자기들의 주장에 그동안 행위를 전시적으로 힘을 싣게 하는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다 기록 관리 앞으로 하실 분들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그 서리과 도서에서 이런 유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정말 과연 공공기록으로 등록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시장이 뭐 이렇게 요즘 저희 박원주 시장이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사강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누구랑 면담회 때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이제 그걸 다 써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민원을 넣었는지 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또 안철수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사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도영상 과장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거를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국회의원들이 달라고 그래요. 그냥 그 자체를 다 누굴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호 방안이 없거든요. 근데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이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때문에 또 등록할 기록과 등록하지 않은 기록을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사관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참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플로어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앞으로 협회나 정리하신 것 중에 그게 중요하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2012년 10월 달에 검색해보니까 10월 22일인데 새누리당에서 뭐 어쩌고 위원들 5명이 송강호, 정문원, 이철우, 유성걸, 조명철 5명이 국가기록원을 방문해요. 그래서 그 대화록을 보자 그래. 근데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 지정기록이기 때문에 못 보인다고 돌려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협회나 뭐 이쪽 우리가 대통령 지정기록을 한 게 아니라 국가기록원에 지정기록에 대해서 못 보여준다고 해서 국회의원들 돌려보내거든요. 뭐 내가 대통령 지정기록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마치 있고 그것도 지정되어 있는 걸 있는 것처럼 국가기록원에 나왔으니까 우리도 그럼 당연히 뭐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그 뭐 3분의 2 이상 어쩌고 그 자격을 갖추고 와라. 그리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상상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대통령 기록으로 있고 더구나 지정 기록으로 돼 있어서 국회의원들까지 돌려보냈구나.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돌려보냈구나. 이렇게 저희는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냥 잘못된 오해, 잘못된 상상이었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토론 플로어도 열고 나가야 되는데 한 끝자락 봅시다. 왜냐하면 지정기록제도가 지금 지정기록 목록을 다 지정을 해놨어요. 노무현 때도 그렇고 이명박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정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정기록 관리하는 사람 외에는 사실은 못 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지정기록 관리하는 사람이 기록물을 아까 말한 인계 인수할 때 인수 받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기록물을 인수받은 사람은 지정기록을 못 보는 사람인데, 목록을 못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 지정기록 그걸 다 받았는지 확인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겠냐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주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기록기관이나 이명박 대통령 기록기관 때 우리가 아직도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런 게 좀 해결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정기록 목록은 그거는 이제 지정기록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밀기록이나 지정기록 하지 말고 그 기관 내에 비공개를 할 수 있어요. 비공개를 해서 결국 이제 독립적인 대통령 기관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건데, 독립적인 기관의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나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기록의 세부 범주를 만들어 놓고 세부 범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을 때 당의 대통령한테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지정기록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제대로 개선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보에서 질문 해주시면. 네, 저는 지금 대통령 기록관리 위기와 과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자분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과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한 가지는 현 정권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나 대통령 기록을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얼마 전에 이철우 의원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통령 기록관이 독립화돼야 된다, 그것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진짜 대통령 기록관이 독립기관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대통령 기록관이 소속된 국가기록원 또한 독립될 것인지, 그리고 그 국가기록원이 독립이 된다면 어떻게 정말 잘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 제도를 손질을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윤선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 지금 현재로서의 대통령 기록법이 정말 손질을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저도 의문인 게, 저도 잘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권에서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그 대통령 기록관 독립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게 의문이 있고요. 한 가지는 이번에 NLL 기록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나스 그 백업본을 이미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미징한 파일이 있을 건데, 그런 파일은 어떤 기록으로 또 관리가 되어야 어떻게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론자분들 아니면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 의견을 낼 때 우선 검찰에 가져가야 할 기록이 있죠. 검찰 수사 기록이거든요. 검찰 수사 기록 보존 기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촉구하면 검찰이 그렇게 대통령 기록 가져가는 거, 대통령 지정 기록 다 보고 있으니까 수사 물정을 다 달성했으면 반환하던가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이 명확한 거고요. 첫 번째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자신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가기록원이 독립된다고 나아질 게 있느냐, 나아질 게 있느냐, 그런 부분 같은 건 정말 우리가 잘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돼요. 독립기관이라는 거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예산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모르지만,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권에 이렇게 야구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록 전문가의 전문적인 원칙에 의지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이 이 기록을 관리하고 그럴 때 국민의 신뢰와 자체의 권위가 생겨가지고 더 큰 힘이 생겨요. 조그만 어떤 그런 행정의 권력을 가진 기관일지는 몰라도 전체 행정기관에 대해서 국민이 주는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기록까지 제대로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공표를 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그동안 공공기록관리법 위반해서 제대로 고발하고 제대로 하게 하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기록원이 정부기관인데 같이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협조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독립기관으로 하는 데는 협조와 감시, 감독, 고발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건 독립기관에 대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독립기관이 안 되면은 지금 모든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가 굉장히 엇갈린 게 많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관에 팜스에서 기록 자꾸 모아놓은 문제도 처음에 대통령 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 전문가들한테는 아무런 업무 지시나 좀 논의도 없었어요. 행정 고위직끼리 모여서 찾아보고 뭐하거나 다 안 되니까 그 기록관 이제 연구관 중에 한두 명 불러가지고 그 찾고 뭐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기록 전문가를 내부에서 도외시하거나 정책 교정에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그 행정부나 이런 정책 행정부에 누가 올까봐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록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플로어에서 또 어떻게 질문해요? 먼저 네, 제가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자면은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부산대 기록관리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공안 이전에서 삭제된 대화로 흔적이 발견되고 이를 복구했다는 청구했다는 이제 경찰 중간수사 발표에 보고 저도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삭제된 그 대화록이 복구될 수 있었는지 이게 너무 허술하게 파기하지 않고 삭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묻고 싶고요. 저는 이제 NNL 대화록이 좀비라 생각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면 또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NNL 대화록 관련돼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녹취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녹취록은 진짜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하지도 못할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녹음 파일, 녹음 파일, 예. 녹취록은 녹음 파일이 아니에요. 예,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제 그 NNL 발음뿐만 아니라 그 정상들이 많았던 회담 내용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질문 마저 일단 모든 정치하는 선례가 이 벌어졌고 모든 일이 벌어졌고 그거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치고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기록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에 따라 생산도 잘 됐는데 이명박 정부를 거치고 박근혜 정부가 벌써 1년 지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생산하고 있다는 신뢰 자체가 저희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생산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대통령 기록물 법 하에서 이 기록물들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고 제대로 생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라든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록학계에서의 어떤 논의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러니까 국회의 의견을 통해서 대통령 기록이 제대로 생산될 수 있다고 하는 관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그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앞에 나오신 피해자분들께서 마지막 마무리 방문 전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대통령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게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우소불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엄청 없었을 것 같아요. 특히 국무총리 시기 러저로 갈아엎은 거 보면 뭐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벌였을 것 같아요. 그런 정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4년 동안 80만 건 생산했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1000만 건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에 대한 숫자만 욕심을 부리고 그냥 관리가 진짜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관리 자체를.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나중에 후임 정권에서 이거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리면 이 문제도 터뜨릴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정치적으로. 그럴 때 우리 기록학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상당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되게 중요한 문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봉화마을 보면서 복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검찰들은 이 말을 만드는 레토릭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예. 근데 복구라는 거하고 발견이라는 말은 한 거랑 한 차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전산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술자가 없앤 것을 무관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렇게 단시간 내에 저런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복구했다고 하면 누가 없앴는지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레토릭으로 가지고 뭐 마치 엄청난 걸 없앤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담당 부장검사가 이진환이라는 저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그 수사가 지금 검찰에 있는 지금 특수통하고 공안통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 날아갔잖아요. 거기서 공안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주요하고 있는 사람이 이진환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무조건 구속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는 정말 경찰에서 이 공항에서 이 지금 아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기록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으로 정말 많은 앞으로 그 사건 사고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참 우리 기록학계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참 곤혹스러운 순간에 빠질 것이라 독립기관이면은 그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수사 끝났으면 빨리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 때 당장 부인해서 그때는 제가 우리 기록학계에서는 뭐 검찰이 부인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분들이 2008년에 그때 그 조사했던 그 자료들도 반환 안 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리고 그걸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예. 근데 이번에 뭐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한테 자기들이 밀리니까 지금 이것으로 뭔가 사건을 한번 크게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앞으로 정신을 잘 차리고 이거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상민 저는 선생님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녹음 파일 문제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녹음 파일 문제 있는 데는 결국은 저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정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 또 이용해서 프로 가서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국정원은 더 이상 이걸로 덕을 더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가지고 더 풀어낸다 뭐 한다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통령 기록관이 그게 이제 주요한 동영상 기록관이에요. 음성 기록이에요. 음성 기록이니까 대통령 관련 기록이니까 달라고 할 건지 말라고 할 건지 태도를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더 논의될 문제들이 뭐 지정 기록 문제나 뭐 제도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아직 충분히 이런 논의가 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좀 더 이렇게 정말 여러분과 보는 상태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종합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경찰이 기록을 갖다가 찾았다. 지운 흔적이 있고 지운 것에서 복구를 했다고 하는 말을 검찰 말투로 믿으면 절대 안 되겠다. 정말 어떻게 해서 그런 임진희 교수가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그거를 서버 내에서 하드 드라이브에 적어내요. 자기 신호인데 그걸 복구를 했는지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발견인지 복구인지 삭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런 기록을 이용하고 의도적으로 정치 검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이 하는 거 말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더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막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전자기록 원칙을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죠. 전자기록이 매체에만 존재하는데 그 매체의 그 폐기라는 걸 하고 또 그 매체에 다시 덮어 씌워서 우리가 기록을 다시 또 쓰고 뭐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전자기록의 그런 이관과 폐기 문제 또 진봉과 사본을 남기는 문제를 법제도로 앞으로 정리할 건가 우리 과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이 하나도 안 없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그 원본 처음 파일을 만드는 건 거의 이렇게 아래 하으로 만들어서 그걸 출력해서 종이 기록으로 주로 관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드드라이브 쓰면 5년이고 7년이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컴퓨터 다 수거해가지고 하드드라이브 다 뜯어내서 새 드라이브 쓰세요 그러고 새 하드드라이브 다 뜯어가지고 가져오면은 우리는 그런 전자기록의 속성상 모든 대통령 기록을 일단 가져와서 우리가 알아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평가하고 폐기하고 하면서 문호표 만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록 관리 제도상 지정된 제도 이런 것들도 근간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들
기사를 접하면 아 이런 게 있어 우리 일이네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려고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나름대로 요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 나눈 것들 중에 다들 말미에는 앞으로 그럼 기록학교는 어떤 입장을 내야 될 것인가 되게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록학교가 입장을 내는 거는 기록학적인 입장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기록학적 입장 어떻게 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입장을 내서 될 게 아니라 기록학적 입장, 기록학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것들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너무 이거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기록학적 입장은 원칙이고 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원칙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원칙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공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